지방대학들의 위기 속에 도내 대학들은 어떤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는 연속 기획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상국립대학교의 권순기 총장에게 생존 전략 들어봅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상대와 과기대가 한 8개월 전에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어떨까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운도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 가시적인 성과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말씀드리기가 좀 다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예. 들면 작년에 이제 우리가 경남의 지역 핵심 플랫폼 대학의 총괄 대학이었잖아요. 네. 올해 울산까지 확대해가지고 울산 경남 지역 핵심 플랫폼의 총괄 대학이고요. 여기에는 창원대, 울산대, 경남대, 그다음에 경상대가 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핵심 공유 대학에서 우리가 경남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야를 예. 선정이 됐거든요. 이게 예. 서울대학이 주관대학이고 경상대학은 참여대학이고 전북대하고 한동대가 지방대학에서 참여를 합니다. 네. 이것은 서울대학에서 빅데이터 분야 강의를 우리 경상도 학생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네. 그다음에 항노화 분야에서 지역 핵심 선도연구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내용은 항노화 분야의 자연상에서 일어나는 세포 공장, 세포상에서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상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네. 공장 스케일로 합성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예.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큰 산업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테마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성과가 있어서 총장님께서 자랑하실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통합 전에 양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에서는 100%를 좀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어떤 통합의 결과라고 보시는지 이 수시 모집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수시 모집 결과에서 우리 대학이 조금 작년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통합의 효과보다는 네. 국가 거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모든 국가 거점 국립대학들이 다 경쟁률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저희들이 3,73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국가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 그룹에 수시에서요? 수시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경쟁률이 6.06대 1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시 모집에 있어서 신입생 유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입시 홍보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년 신입생 모집 단위를 126개에서 109개로 줄였고요. 학과를 통폐합하셨다는 한 말씀이군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역 중심으로 줄을 했는데 네. 전국 강력 단위로 홍보를 이래 확대를 했죠. 예. 그다음에 정시 모집 수능 이후에 이 고교별로 비대면 설명회라든지 상담회를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타켓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네. 신입생 수험생한테 맞춤형 입시 홍보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 간소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네. 면접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국가 거점 국립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 교육의 이 특성화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입식 지식 전달이 위주였다고 네. 그러면 앞으로는 동기부여 교육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네.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을 해야 되고요.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소양을 함양시켜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자기 동기부여 교육입니다. 네. 이거는 경상대 몇몇 교수님들이 이미 경상대 정도만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 된다고 그러면 세계적인 학자나 세계적인 기업체에서 우수한 연구자로 네.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런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중요한데요. 지금 수도권이랑 이 지역 대학 간의 재정 지원 불균형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국립대학 재정 확대 부분인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방대학 교부보건법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국립대학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재정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법이 있습니다. 인천대학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방송통신대학도 법이 있는데 국립대학 37개를 관장하는 거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설치령이거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또 수도권 대학하고 지역 대학을 네. 연결시키는 거, 예. 그다음에 국가 거점 국립대학간 연합 체제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지역 핵심 플랫폼처럼 권역 내에서 연합 체계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교육부 재정 지원은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을 치면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타 부처 있잖아요. 가기정통부라든지 산자부 같은 데 예.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사업비는 수도권하고 지방대학이 약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이런 굉장히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차별 철폐 조치를 해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취업에서 지역 인재 할당제가 있듯이 네네. 사업비에서도 지역 할당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거점은 국립대학으로서 역할과 또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점 국립대학교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역에 있는 지역 사회와 어떻게 상생을 할 건가 이런 네네. 부분인데요. 먼저 지역 대학하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지역 핵심 플랫폼 사업을 네. 우리가 공유대학 개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네네. 잘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이 울산 경남 지역 원격 교육 지원 센터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초학문이나 교양교육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교양교육을 사립대학에 지원하면서 재정 부담을 들어주는 이런 네. 부분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경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 거점 국립대학이니까 네. 경남의 사상이나 정신과 사상이라든지 문화와 예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경제와 산업, 교육 등에서 네.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될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 이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또 키우고 대학과 지역 사회를 잇는 이 사다리로서 90점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